어느 평범한 날, 당신은 지하철에서 내릴까 말까 고민한 끝에 한 정거장을 더 가기로 했습니다. 그 선택이 당신의 하루를 바꿨고 그 하루는 결국 인생의 방향을 조금 틀어놓았습니다. 그때는 몰랐겠죠. 단지 귀찮아서, 지금은 그냥 이게 나을 것 같아서 한 결정이 어쩌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다는 것을요. 사람은 하루에 3만 번 이상의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사소해 보이지만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건 언제나 그 작은 선택들이 모인 결과입니다. 우리가 뒤늦게 후회하는 일들, 그 시작점은 생각보다 아주 사소한 데서 비롯되곤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그때 나는 그 사람의 전화를 받지 않았을까? 왜 그날 하필 그 옷을 입고 나갔을까? 왜 그런 말을 그 타이밍에 해버렸을까? 당신도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죠? 우리는 인생의 거대한 결정을 두고 고민할 때보다 오히려 작은 일 하나로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를 더 자주 겪습니다. 아주 오래전 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의 총합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누군가에게 연락할까 말까? 오늘은 그냥 집에 있을까 말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볼까 말까? 그 무엇도 아무 의미 없는 선택은 없습니다. 사람은 선택 앞에서 늘 망설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망설임이 아닙니다. 무의식적 타협이 문제죠. 귀찮으니까 나중에 하자. 이 정도면 됐지 뭐. 지금도 딱히 불편하지 않잖아. 이런 말들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기회를 흘려보냅니다. 어쩌면 당신이 지금 힘든 이유도 과거의 그런 작은 포기들이 쌓인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당신은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정에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출발점은 늘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그냥 침대에 누워 하루를 보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대신 책을 한 장만 펼쳐보는 것도 선택입니다. 이 영상을 끄고 다른 영상을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것도 또 하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 안에 새로운 깨달음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2번 가볍게 톡톡 보기 깃든 손끝으로 터치해 주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에너지를 불어넣을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에서는 결정 피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루에 너무 많은 선택을 하다 보면 뇌가 점점 무뎌지고 나중에는 더 나은 결정보다는 그냥 대충 선택해버리는 상태에 빠집니다. 문제는 이 대충이 반복될수록 우리 삶의 전체 퀄리티가 낮아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아침에 어떤 옷을 입을지, 메시지에 어떤 답을 보낼지, 식사로 뭘 먹을지, 이런 사소한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다 보면 막상 중요한 선택 앞에서는 더 무뎌지고 피곤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사소한 선택을 미리 자동화해버립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늘 같은 회색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었고 버락 오바마도 대통령 시절 똑같은 정장만을 고집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중요한 선택에 에너지를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너무 많은 사소한 선택에 휘둘리기보다 중요한 선택을 위한 힘을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선택들은 대부분 우리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걸 것인가? 내 감정을 오늘도 억누를 것인가? 지금 웃을 것인가? 짜증낼 것인가? 이 작은 태도의 선택들이 당신의 인간관계를 바꾸고 감정의 흐름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지금 당신의 삶은
당신이 원한 방향인가요? 만약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면 어쩌면 지금까지 해온 선택 방식에 작은 변화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때 왜 하필 그쪽으로 갔지? 돌이켜보면 그 선택은 내가 한 게 아닌 것 같아. 정확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선택은 의식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무의식에 의해 조종되죠. 심리학자들은 이 과정을 자동화된 결정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즉, 당신이 지금 내리고 있는 수많은 결정들은 사실 과거의 경험, 감정, 트라우마, 학습된 반응들에 의해 이미 미리 짜인 시나리오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사실상 미리 프로그래밍된 결과를 따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의 말에 과도하게 반응했다면 그건 현재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당신이 상처받았던 기억이 떠오른 무의식의 작용일 수 있습니다. 또는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관계 속에서 비슷한 패턴으로 누군가를 선택한다면 그건 당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불행에 머물러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요?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항상 비슷한 유형의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며도 또다시 그런 사람을 선택할까요? 왜 어떤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마다 스스로 물러나고 말까요? 그 모든 반복의 중심에는 당신의 무의식적 신념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무의식 속에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언젠가 버려질 거야 같은 깊이 각인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어린 시절 형성되어 삶 전체의 그림자처럼 드리워지죠. 그 결과 우리는 자꾸만 그 메시지를 증명하는 방향으로 선택합니다. 즉, 실패하고 상처받고 좌절하는 경험을 통해 봐, 역시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납득시키는 거죠. 이것이 심리적 자기실현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건 우리가 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단 하나. 의식을 다시 훈련시키는 것. 아주 작고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다시 물어보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이 행동은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반응인가? 이 선택이 진짜 나를 위한 길인가? 나는 왜 이걸 택하려 하는 걸까? 이 단순한 질문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항상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겉보기엔 착하고 헌신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속엔 사랑받기 위해선 참아야 한다는 무의식이 숨겨져 있죠. 그래서 모든 선택이 타인을 위한 것으로 흐릅니다. 자기 감정은 묻고 자기 욕구는 접고 결국 번아웃되고 외로워지고 공허해집니다. 그 사람이 해야 할 선택은 누군가에게 아니오를 말하는 것,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어려운 이유는 무의식이 늘 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넌 버림받아. 하지만 그 두려움을 넘는 첫걸음을 뗄 때 비로소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무의식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내는 것. 그게 선택의 진짜 힘입니다. 잠시 멈춰볼까요? 지금 당신의 무의식은 어떤 선택을 반복하고 있나요? 그 선택들이 만들어낸 지금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을까? 이걸 택하면 저건 포기해야 하잖아. 맞습니다. 선택이란 무언가를 취하는 동시에 무언가를 놓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고르기보다는 모두 가지기를 꿈꾸죠. 그래서 끊임없이 망설이고 주저하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잃는 걸 너무 두려워한다는 것. 선택은 결정을 의미하고 결정 디시전의 어원은 컷 오프 자르다입니다. 즉, 뭔가를 잘라내야만 진짜 선택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잘라내는 행위 자체를 극도로 꺼립니다. 왜냐하면 놓치는 것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떠올려 보세요. 어느 한 사람과의 연애가 지속되고 있지만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하지만 이 관계를 끝내는 건 무섭습니다. 혹시 더 나은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래도 정이 있는데 결국 이런 고민 끝에 우리는 선택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즉, 그냥 그대로 버티는 겁니다. 이렇게 삶은 불확실함을 피하려는 비선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결국 하나의 선택이다. 그 선택의 결과는 언젠가 당신의 삶 전체를 덮치게 됩니다. 지금 화면을 2번 톡톡 눌러주세요. 당신이 진짜 원하는 삶을 향해 지금 작게라도 한 걸음 움직여 보세요. 선택의 순간에는 늘 이름이 따릅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를 얻기 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건 어찌 보면 너무도 정직한 원리이죠.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을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을 품고도 그 안에서 결정하는 힘을 갖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선 먼저 이런 걸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놓치게 될지 몰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 선택하겠다. 이게 바로 손실을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선택의 역설 패러닥스 오브 초이스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사람들은 더 큰 불안과 후회를 느낀다는 것이죠. 지금 시대가 딱 그렇습니다. 연애, 진로, 인간관계, 라이프 스타일까지 선택지는 넘쳐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너무 많은 가능성은 결국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선택 자체보다도 선택 후의 후회를 더 두려워합니다. 혹시 다른 선택이 더 좋았을까?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이 선택이 내 인생을 망치진 않을까? 그 결과 현재의 선택에 몰입하지 못하고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단순한 진리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선택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완벽한 길이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선택한 길에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선택은 결국 옳은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선택보다 더 중요한 건 선택한 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지금 당신이 내려야 할 결정이 있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무엇을 잃을지에 집중하기보다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에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당신만의 속도로 걸어가세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 삶을 바꾸는 순간들은 준비됐든 안 됐든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대부분 지금 이걸 할까 말까 하는 짧은 망설임의 시간에 숨어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우리는 그냥 넘기죠. 다음에 하지 뭐. 나중에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인생의 가장 무서운 타이밍은 다음이 없는 지금입니다. 다시 오지 않을 그때 그 선택 하나를 미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를 놓치고 사람을 놓치고 스스로에게조차 멀어지게 됩니다. 한 여성 작가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매일 글을 쓰고 싶었다. 하지만 늘 생각만 했다. 그러다 어느 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였다. 그제야 나는 펜을 들었고 내 첫 소설을 썼다. 죽기 전에 단 한 권의 책이라도 남기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책은 수십만 부가 팔리며 수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일찍, 조금 덜 망설였다면 그녀는 더 많은 작품을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타이밍에 펜을 들기로 한 그 용기가 그녀의 삶을 바꾸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타이밍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고맙다고 말할까 말까, 내 감정을 솔직히 표현할까 말까, 지금이라도 용서를 구할까 말까,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할까 말까. 이런 망설임의 찰나가 당신의 인생 전체를 갈라놓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미뤄온 선택 혹시 있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머릿속을 맴도는 어떤 결심이 있다면 그게 바로 당신만의 골든타임입니다. 그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시간은 두 번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나중을 꿈꿉니다. 나중에 돈이 좀 더 생기면,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바쁜, 더 지친, 더 엉킨 내일이 올 뿐이죠. 그러니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 사랑을 표현하고, 지금 나를 돌보고, 지금 도전을 시작하고, 지금 삶을 새롭게 바라봐야 합니다. 혹시 마음 한구석에 이런 소리가 들리시나요?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이 나이에 뭘 새롭게 시작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건 당신 안에 오래된 의심의 소리입니다. 당신의 삶을 지켜주려는 척하지만 사실은 당신을 가두고 있는 소리죠. 진짜 중요한 건 나이도 환경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결심하느냐 마느냐입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이 사실은 당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지금이 그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평생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방향은 대부분 나를 위한 것보다는 타인을 의식한 것으로 흘러갑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학, 사회의 기준에 맞춘 직업, 외로움이 두려워 맺은 관계, 그저 조용히 살아가기 위한 침묵.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선택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자존감의 표현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며 필요한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고 혼자서도 당당하며 누구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자기 존재를 당당히 세웁니다. 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 감정보다 타인의 감정을 먼저 헤아리고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어떤 선택을 하든 늘 후회와 자책에 빠집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선택은 자존감을 키우는 최고의 연습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 늘어날수록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인생에서 내가 중심이 되는 인생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늘 타인의 감정에 맞춰 행동해온 사람이 처음으로 나는 그게 싫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존재 선언이 됩니다. 이제 나는 나의 마음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삶을 내가 주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선택들이 쌓일 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되찾게 됩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너무 많이 누르고 살아오지 않았나요? 남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비난을 피하기 위해 그렇게 계속해서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아오다 보면 언젠가는 내 감정이 무뎌지고 결국 스스로가 낯설어집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사람은 자기 삶의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남의 기대에 맞추기보다 자기 감정에 솔직한 사람, 자기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선택은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선택을 피하는 삶에는 더 큰 고통이 따릅니다. 내 인생인데 왜 이렇게 불행하지? 라는 감정이 선택하지 않은 삶의 가장 큰 대가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작은 것부터 선택해 보세요. 오늘 뭘 먹을지, 어떤 말을 나 자신에게 해줄지,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볼지. 이런 사소한 선택들에 나를 위한 의도를 담기 시작하면 당신의 인생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 2번 톡톡 눌러주세요. 이 행동이 당신에게 지금부터는 나를 위한 인생을 살겠다는 작은 서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남깁니다. 결국 모든 선택은 나를 위한 것이다. 타인을 위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내가 편하기 위해, 내가 인정받기 위해, 내가 살아남기 위해 하는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의도적으로 진심으로 떳떳하게 나를 위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리즈가 당신에게 따뜻한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삶의 길 위에서 함께 생각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댓글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그 한 줄의 나눔이 또 다른 이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시리즈의 여정을 함께 해주신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